대한민국 창업리그 누구든지 알 수 있어. 열정으로 도전해봐. 대상은 바로 너야. 대한민국 창업리그. 적중! 앱에서 예측하는 주식들이 적중?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 핫하다는 앱이 있었으니 빅데이터 기술로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앱빅터. 국내 유일 투자 심리를 기반으로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앱빅터. 그 적중률이 무려 70% 이상 주식 투자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빅터.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빅터를 검색하세요. 잠깐 쉬었습니다. 수면의 과학적 접근 유익하네. 궁금했던 것도 많이 해소됐고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입니까? 제가 아까 수면이 네. 잠이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사실 더 좋은 선물이 있긴 있어요. 신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구원? 네. 예. 하지만 그건 죽은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잠이다. 선생님이 정상적인 얘기해서 놀라서 방금 전에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갖고 놀고 있어. 잠을 못 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경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잠을 못 잤을 때 네, 일단 괴롭고요. 졸립고요. 실제로 그 교통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건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통계적으로도 한 오후 2시쯤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오후 2시? 네, 그럴까요? 졸리니까. 그렇죠. 밥 먹고 이제 졸릴 때쯤 해서 운전대 잡았다가 깜빡깜빡 조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또 화장도 많이 하시고 피부 자극도 많으신데 잠 못 자면 어떻습니까, 피부가? 피부 전 원래 좋아요? 내 피부는 원래 좋아서 그런 거 모르겠다. 이딴 소리 또 해보시지. 나는 괜찮던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저는 피부 컨디션에 큰 변화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렇게 둘러 말하는군요. 왜냐면 원래 다크서클도 진한 편이고. 네, 다크서클은 좀 계시지요. 네. 근데 잠을 못 자면 푸석푸석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푸석푸석함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잠 못 잤을 때? 우선 잘 모르겠는데 푸석푸석?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피부 상태야. 푸석푸석. 항상. 푸석푸석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예. 맞아요. 여성분들 이제 저희는 화장하잖아요. 네.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얼굴에 착 밀착돼야 되는데 얼굴 위에 바르는 분장의 뭐 그런 것들이. 네. 분장하는 것들이 얼굴에 밀착되지 않고 그렇게 들뜬다고 하거나 그리고 뭐 뒤집어진다, 피부에 뭐 떠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당기고 막 이렇게 약간 가려우실 수도 있고 피부가 촉촉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가렵다고요? 네, 이렇게 건조하고 그러면 좀 가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큰 대형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요. 수면 부족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전 사건이긴 한데 1989년에 미국에서 엑슨 발데스호라고 굉장히 커다란 유조선이 한번 뒤집어진 자초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조선이? 예, 그래서 그거 피해 복구하는 데만도 20억 달러 정도가 소모가 됐고요. 그리고 그 엑슨 발데스호가 넘어진 것 때문에 손해배상금만 약 50억 달러를 물었던. 예,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언제였죠? 그때가 태안 쪽에서. 네. 예, 뭐. 기름 유출 사건. 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이 됐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항해사가 졸았습니다. 예, 졸아서 원래 가려던 항로를 이탈해버렸다.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잠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푹 자는 숙면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숙면은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수면 단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숙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숙면이라는 거는 아까 그 90분 주기에 그 단계를 적어도 2바퀴에서 3바퀴 이상. 2바퀴는 너무 짧죠, 사실은. 4바퀴에서 6바퀴까지는 돌아줘야 푹 잤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중간중간 단계에 방해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죠. 불면증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1, 2단계부터 시작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어. 코골이가 좀 너무 심하면 나타나기도 하고 자다가 숨을 안 쉰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 무호흡증이 정말로 숨을 안 쉰다는 얘기였어. 예, 중간중간에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나 이런 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게 같이 있는 분들 경우가 많은데 아예 수면 중에 호흡하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니까 잠을 자꾸 깨게 되는 거죠. 코골이를 포함해서 그런 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비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이 쪄갖고 지금 코골이가 심해지나 싶은 생각도 들고. 포도골아요? 코골아요? 그게 코골이가 난 없다고 생각해. 젊은 애들은 없잖아요, 보통. 저도 이제 항상 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금씩 코를 곤다고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궁금하니까 네. 내가 매번 그런 거냐, 그러니까 매일 고냐 아니면 피곤할 때만 그러냐. 예전엔 또 초반에는 피곤할 때만 그랬었는데 이젠 거의 곤다는 거예요. 조금씩 곤대요. 그래서 사실 코골이를 녹음해주는 어플도 있거든요. 그걸로도 한번 해봤었어요. 해봤습니까? 한번 들려주시죠.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되게 진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젊은 애들은 안 고는데 아저씨들은 다 코 곤다 약간 이런 식의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피곤하고 아저씨들. 이제는 완전히 아저씨가 됐구나. 독실님이 어떤 코골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살을 빼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독실이 이도 갈지. 이는 안 갈아요. 거짓말하지 마. 이가 다 갈렸는데.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는 안 갈아요. 이를 가르는 건 보통 알거든요. 그래요? 본인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자다가 욕을 한다거나 이런. 그냥 뭐 자다가 뭐 발로 팍 차고 뭐 떨어지고 막. 근데 이는 안 간다고 생각하고 녹음해봐도 이는 안 갈거든요. 네. 이는 안 가는데 아무튼. 아니,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로는 자다가 일어나서 막 욕을 한다거나 뭐 걸어다닌다든가 자다 일어나서 빨래를 한다든가. 옥류병도 좀 있습니다. 정말로? 아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숙면을 얘기하는 건 아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세타파랑 델타파가 나오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 충분히. 그 시기가 충분히 있었을 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해드릴 부분은 그 긍정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요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참, 근데 저 그거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 세 명이 다 운전을 하실 수 있는데 세 분은 이제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졸음 운전을 해본 적 있으세요? 깜짝깜짝 놀랄 때도 몇 번 있었죠. 그쵸. 네. 밥 먹고 이제 졸릴 때 아까 딱 한두 시쯤? 사실 저는 이 방송 녹음이 지금 오전에 끝나고 밥을 1시쯤에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 거리가 꽤 돼요. 한 30-40km가 되는데 그때 약간 그 아찔할 때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졸음 운전이 되게 조심하세요.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하고 그 아까 얘기한 전쟁터 상황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기 눈이 딱 감아버리기 때문에 졸음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저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눈을 감은 졸음운전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졸았다는 뜻이죠. 자면서 운전했다가 아니라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 근데 한번 언급한 적이 있나? 터널을 2개를 되게 긴 터널을 지나야 됐었거든요. 약간 그때 약간 그 멍해지는 때가 있어. 멍하게 지나고 그러고서 정신을 딱 차린 다음에 내가 근데 터널을 지났나 싶은데 지난 거예요. 그 굉장히 긴 터널이 있어요. 저쪽 사페산 터널이라고 있었는데 얘네 데이트할 때 왔다 갔다 했을 때였는데 그냥 정말 피곤할 때는 눈을 분명히 안 감은 것도 알고 난 차선을 유지하면서 차가 앞뒤로 한 대도 없으니까 그냥 이게 정속 주행을 하면서 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 터널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터널 이미 지나 있는. 이거 진짜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순간이동한 것처럼. 독실이는 말도 안 되게 실제로 정속 주행을 하니까. 그죠. 같이 타고 있으면 아구지를 날리고 싶어요. 좀 밟으라! 얼마나 정속 주행을 하는지 내가 진짜. 근데 그랬습니까? 그러면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죠. 옆에 대놓고. 옆에 대놓고. 네, 무조건 자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그것도 저기 외곽순환도로는 또 자는 데가 없어요. 찾아서 자야죠. 그 졸음 쉼터 같은 데 가서. 거기는 없어. 저도 몇 번 잔 적 있어요. 방송 끝나고 끝나고 이제 가다가 너무 졸려서 중간에 그 쉼터 같은 데 가서 한 10분 정도 눈 붙이고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하고 가고. 진짜 10분만 자도 훨씬 나은데. 훨씬 낫죠. 그렇구나. 진짜 제가 다니던 외곽순환도로는 그게 없고 갓길에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갓길에 되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만 원짜리 이렇게 손가락에 끼운 다음에 창문을 열고 이렇게 다플라플거리면서 날아가라는 거야. 왜? 그럼 이제 돈이 날랑갈랑 말랑하니까 잠이 깬다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징어 땅콩이 있습니다. 오징어 땅콩 1,500원짜리 말고 3,000원짜리 있어요. 큰 걸로. 쩝니다. 그거 먹으면서 가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 뱃살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잠이 모자라면 살찐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잠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크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가 좋아집니다.
잠을 푹 잘수록. 그리고 두 번째, 미인 혹은 미남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다 붙이고 그리고 살도 빠집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영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닙니까? 영생 말입니까? 영원히 잠에 드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이제 머리가 좋아진다. 잠을 자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4년에 독일의 리벡 대학이라는 곳에서 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원래 잠을 자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수면 부족하면은 기억력 자체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기존에 많았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면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뇌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영감 같은 게 훨씬 더 잘 떠오른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학 문제를 약간 어려운 걸 줬어요. 굉장히 많은 실험군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에 수학적 영감이 필요한 퍼즐 문제를 줬습니다. 근데 푼 사람들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 하시고요. 못 푼 사람들 있죠. 못 푼 사람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지만 못 풀었으니까 머릿속에 대충 기억은 남아있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일단 그만하시고요. 탈락됐지만 일로 오셔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그룹은 밤쯤에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푹 자게 만들었어요. 8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게 만든 그룹이 있고요. 네. B그룹은 똑같이 8시간 후에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못 자고? 잠을 못 자게 했고요. C그룹 같은 경우는 8시간 동안 낮에 깨어있게 했어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A, B는 밤에 했고 C는 낮에 했는데 똑같이 8시간의 텀을 준 거죠. 기간을 주고 나서 다시 풀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A그룹의 사람들이 B와 C그룹에 비해서 10% 20% 정도가 아니라 무려 3배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고 그래요. 잔 사람들이 전 C랑은 비슷할 줄 알았는데 C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예, 훨씬 높았던 거죠. 예. 그래서 요 근거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 하는 건데 잠을 자기 전에 봤던 퍼즐 문제가 수면 중에 자면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억들과 연결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어떤 해결책이 떠오른 것이 아닌가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자고 일어나면 이전에 풀리지 않았었던 문제, 어떤 퍼즐 조각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구나. 그 벤젠골이 발견한 것도 그런 거였었고, 그렇죠.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꿈에서 얻었다. 뭐 신문서 광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터데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밤 늦게까지 이제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피곤하기도 한데 이제 깨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할 때는 잘 못하다가 모르겠다고 자고 일어난 다음에 했을 때 효율이 더 높고 그때 어젯밤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되더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 사장님도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빨리 문제를 한번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해결책이 떠오른다. 그 잠은 아니었고 좀 기간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이제 자는 거죠. 예. 이걸 이제 꿈이랑 연결시켜서 설명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같은 경우는 억제되어 있던 무의식 속의 어떤 욕망들 이것들이 꿈 속에서 검열된 상태로 표출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병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억압되어 있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최 사장님이 평소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꿈 속에서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 예, 그런 형태로 이제 해서 이거를 뭐 프로이트의 원망 충족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은데 과학자들은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하는 것 같아요. 꿈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꿈 소재들이 당일날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래서 당일날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거나 재생하는 데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 볼 때 아마도 꿈이라는 거는 우리 뇌가 그날 얻은 새로운 정보들을 처리하고 기억 창고에 막 이렇게 분류해서 넣어두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이구만. 이 새로 얻어진 정보들이 우리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일들과 무작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냅스가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과정 중에서 그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드러나겠지 영상 같은 걸로 그게 꿈이 아니겠느냐. 무작위로 연결되다가 보니까 엉뚱한 이미지들도 막 오리가
원산 폭격을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날 저는 뭘 본 건가요? 오리고기를 먹으셨거나 그 다음에 원산 폭격을 당했거나 알겠습니다. 그 오리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억눌린 욕망, 오리를 체벌하고 싶어. 오리 새끼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억들을 좀 분류를 한다거나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작위로 연결이 되고 그 영상들이 우리 눈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럴싸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어떤 욕망의 발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기억의 공장, 새로운 정보들을 갖다가 분류하고 이제 연결짓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영상이 재생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고 지난번에 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반복돼서 나타난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보통은 꿈을 까먹어요. 자기가 꿈을 꿨다는 것조차 까먹는 때도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 꿈을 안 꿨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꿈을 꿨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럼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건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고 나한테는 그 경우에는 나의 어떤 무의식이 발현돼서 나타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꿈, 하루에 3번씩 꾸는 4번씩 꾸는 그 매일매일 꾸는 그 꿈들이 전부 다 나의 억눌린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고 프로이트 해석이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대부분은 사실 지금 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무작위로 그냥 있었던 일들을 그렇죠. 그냥 재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렘 수면 기간 동안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그 잠을 자는 기간 동안 약 10분에서 20분 정도거든요. 그 사이가. 그 시간 동안 뇌가 새로 받아들인 정보들을 딴 데 모아놓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기존의 정보들을 막 연합을 시키면서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섞여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그죠? 정보 처리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무엇인가 정보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하진 않았을 거고 내 욕구나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정보들을 취합했을 테니까 맞물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과 정보 처리를 하려는 것이. 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뭔가 기억을 하려고 할 때는 최소 6시간 정도를 자줘야 그 정보가 장기 기억 속으로 효과적으로 보존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잠과 우리 어떤 공부하는 거, 학습하는 거, 새로운 것을 익히는 거 혹은 문제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공부를 안 하고 잠만 자면 안 되죠. 하고 자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조상신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요번 문제는 3번이다. 그러니까 밤새서 공부하는 게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잠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줘야 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 4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룻밤에 그냥 새벽 4시까지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보다 평소에 2시간 하고 자고 또 2시간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암기의 경우에는 한 번에 몰아서 하게 되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하루 자고 나면 많이 까먹잖아요. 약간 희미해진 상태에서 다시 그거를 공부를 했을 때 학습이 강화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하룻밤에 하는 것보다. 언제 한번 공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난상 토론 한번 해보시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교육 전문가 숙면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머리가 좋아진다. 그렇죠. 잠을 자면 공부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되고 문제 해결력도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단 잠만 자면 안 된다. 공부하긴 해야 된다. 이걸 듣는 학생들이 어머니한테 이 방송을 들려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는 뭐였죠? 그 다음에 예뻐진다. 예뻐진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은 성장 호르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독실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미인은 잠꾸러기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미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잠을 자게 되면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거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인이 잠꾸러기인 건 사실인데 잠꾸러기가 미인인 건 아니다. 그렇군요. 천재인데. 필요 충분 조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원래 어린이의 뇌와 신체 발달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어떤 체내 보습물이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발음 못하겠어요. 히알루론산과 물 분자를 흡착시키는 작용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피부 보면 정말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탄력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얗고 티도 없고 잡티가 없어요. 너무 그 예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피부도 촉촉하고요.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 성장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죠.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은 어른의 체내에서도 세포 회복, 또 피로 물질의 배출, 그리고 DNA나 연고를 합성 등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장 호르몬이 하루 종일 분비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로 밤에, 그것도 특정 시간대에 몰려 있습니다. 분비되는 시간이. 성장 호르몬이? 네, 10시에서 2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 어떻게 그랬대? 이게 병원에 가면 좀 피로하거나 뭔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뭐 진찰해 주시고 항상 10시 이전에 잠들어서 꼭 10시, 2시 사이에는 숙면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 사람들은 언제나 해가 지는 거를 보고 들어왔을 거야. 그럼 그거로부터 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가 10시 정도라고 그렇죠. 한다면 현대인들은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오든 아니면 어차피 해가 진 다음에 밝은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한다고 하면 밝은 데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지 사실 그건 모르게 궁금하긴 해요, 저는. 우리나라 같이 특히나 저기 미국인만 해도 정말 밤 되면 아까 말씀하신 건 스탠드만 켜고 좀 불을 끄고 하면서 밤이 됐구나, 이제 어두워졌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TV 켜놓으면 TV도 큰 화면에서 계속 바짝바짝 하면서 이제 빛이 나오고 그래도 10시가 되면 호르몬이 나올까 아니면 그거는 현대인에게는 사람마다 다를까 싶은 궁금함은 생기더라고요. 그렇네. 전 지구인이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 지구인이 다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집중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타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잠을 들었을 때 최초 한 3시간 정도의 성장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때 시간이 10시에서 2시 사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2시쯤에 가장 피크를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90분 주기의 수면 사이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첫 2단계쯤에 성장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됐다가 새벽 4시쯤 되면 크게 갑자기 줄어들게 됩니다. 4시에 자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신체 사이클이 따르면. 그렇군요. 예, 적어도 10시에서 11시쯤엔 자서 한 2시쯤에 가장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될 때쯤에는 숙면을 취하고 있어야지 가장 효과적인 잠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주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4시에 자고 10시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혹시 그 사람은 어차피 잠잘 때 우리가 바깥에서 자는 게 아니라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침실에 이렇게 좀 커튼을 치고 한다면 혹시 4시에 잠들어서 6시쯤에 분비되지 않을까요? 독실님 그냥 일찍 주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연구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모르지 우리가 형광등과 태양광이 다른 점에 대해서 미세하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그 태양광을 안 쪼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요즘은 거의 실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일을 이게 하고. 우리 아까 생체 시계 얘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체 시계가 뭐 틀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티클들을 보면은 10시부터 2시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때 무조건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대부분 맞겠지.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일의 특수성이 있어서 2시 전에 못 자는데 그러면 저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건가요?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는데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지. 잠들고 조금 있다가 분비가 되겠지. 이제 이상적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모든 학문이라는 거는 모든 케이스를 다 아우를 수는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여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이론으로서 타당하지만 모든 남자가 모든 여성보다 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마찬가지로 10시에서부터 자는 게 좋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맞겠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주입해가지고 너희 왜 10시에 안 잤어?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뭐 변화시키려고 한다거나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다. 근데 제 질문 하나 드릴게. 독실님 지금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몰라. 빨리 얘기하십시오. 빨리. 부끄러워. 4시에 잤지. 그 3, 4시쯤 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어? 유전이겠지. 자, 이런 수면 패턴을 보이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3시, 4시에 자게 되신다면 일단 얼굴이 붓습니다. 왜 그러냐? 난 아니네.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지 이게 신진대사가 되고 세포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내 세포가 더럽다는 거니까.
또 그동안 좀 닫혀있는 세포가 있었으면 성장 호르몬을 맞고 얘네가 이제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회복 포션 같은 거죠, 이게. 회복 포션이 10시에서 2시쯤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빨간 물약. 네, 빨간 물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드시고 왔을 경우에는 얼굴이 붓게 되죠. 세포들이 이렇게 퉁퉁 붓는 겁니다. 독소 물질이 배출이 안 돼서 신진대사가 안 돼서. 생각해보면 덕실이랑 저랑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데 전 정말 10시에 자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러나요? 훨씬 지금 얼굴이 있는데 훨씬 나아요. 네. 그리고 모세혈관에 이제 울혈이 생기면서 다크서클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다크서클은 없다 진짜. 다크서클이 없어요, 최 사장님이. 그리고 피부는 원래 그러네? 내가 봤을 때 원판이 좀 안 좋긴 한데 지금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독실님은 오늘 화장한 거 아닙니까? 비비크림에 비비? 힘을 커버하셨구나. 어쩐지. 독실님이 확실히 피곤해 보여요. 지금. 그래요. 일찍 주무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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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성장 호르몬이 6시 안에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많이 자는 거. 일단 현재까지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네. 약 2시쯤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잠을 많이 자면 살이 빠집니다. 이것도 과학적인 맞아. 데이터가 있어요. 자느라고 못 먹어서. 그게 아닙니다. 자느라고 못 먹었어. 천재인데.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7만 8천여 명의 여성의 수면 시간을 그리고 체중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이제 평균적입니다. 5시간씩 자는 여성이 있고요. 7시간씩 자는 여성이 있는데 이 둘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5시간씩 자는 여성은 잠을 많이 못 잔 거죠. 네. 그럼 잠을 많이 못 잔 이 여성들이 평균 15kg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32% 높았다고 합니다. 또 비만이 될 확률도 15% 이상이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잠을 안 자니까 먹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은 에너지 소모량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가 않은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활력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활력 자체가 없는 피곤해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세포에서 일어나는 신대사 과정 자체가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 자체가 적어지게 되고 그럼 똑같이 먹어도 살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그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 렙틴? 경우에는 렙틴. 그건 잠을 많이 못 자면 그게 그거보다 그렐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복 호르몬이에요. 이제 배가 고프다 먹어라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그거 분비량이 더 높아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을 경우에 식욕이 더 당긴다는 거, 뭐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연구들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깡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량적으로 이제 7만 명? 7만 많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더라라는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한편으로는 잠이 거기에서 중요한 팩터냐 아니면 잠도 하나의 결과로 나오는 거냐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인과가 아니라 네. 또 다른 원인이 두 가지 현상을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콜라 이야기를 하면서 제로 콜라 있잖아요. 칼로리 적은 콜라를 먹으면 더 살찐다. 그런 연구들이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요. 기사를 보면 뭐가 돼 있냐면 그 콜라를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뭐 30% 40% 더 살이 찌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분석을 해요. 근데 그건 칼로리가 없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의 보상심리. 나는 칼로리가 없는 콜라를 먹었으니까 감자튀김은 더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걸 더 먹어서 살찌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더 칼로리 섭취해서 살찌는 거지. 제로 콜라를 먹어도 살 빠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거는 잘못된 인과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보실 때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주의하실 게, 야, 잠 못 자면 살찐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받아들일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수면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거 좀 인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나도 항상 불만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잠과 성공을 연결시키는 문화가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잠을 적게 잔다. 근데 이게 나는 잘못된 인과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제3의 원인이 두 가지 현상을 만들어낸 거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성공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걸 현공으로 연결시키시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사장님 조용히 봐.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잠을 적게 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좋아졌겠지. 편하고 일정한 시간을 내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여가 시간도 갖고 스트레스 적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적게 자도 덜 피곤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삶을 잘 정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성공과 잠을 인과로 연결시키는 게 항상 불만이었거든.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무슨 실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인과로 자꾸만 볼 것이 아니라 제3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사실 논문을 보면 대부분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그 대조군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게 이런 식습관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더라를 얘기하는 건데 얘 때문에 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는 맞죠. 예, 제가 이 얘기랑 연결을 시켜서 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철학과 교수님 중에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고요. 영국 경험론의 흉을 전공하신 분이셨고 흉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갖다가 이제 논리적 필요한으로 밝혀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분께서 항상 예를 들으셨던 게 그 흡연과 간암에 인과관계가 우리가 있다고 평소 생각을 하지만 폐암 말고 간암. 죄송합니다. 폐암이요. 폐암이요. 네, 폐암,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건 상관관계다. 그래서 나는 계속 담배를 피겠다. 이러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자기 합리화를. 예. 혹시 폐암? 예, 근데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우연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우연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슬픈 얘기. 잠을 자라, 일단.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잠을 자라. 오케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잠을 많이 자면 항산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수면하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그 활성산소 얘기 몇 번 방송에서 나왔을 거예요.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뭐 에너지 발생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걔네들을 막아내려면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데요. 이 항산화 물질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가 촉진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암도 실제로 암의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냐 상관이냐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게 정확하게 인과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분명히 이럴 거다라고 추정은 너무 되는데 인과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거기까지는 밝히지 못한 게 많긴 하죠. 예. 그래서 잠을 많이 자게 되면 일단 피부가 좋아진다. 첫째. 오케이. 그리고 에너지 소모 신진대가 잘 돼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니까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머리도 좋아지고 안티에이징도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지고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숙면의 중요성 뭐 중요하겠지. 말이라고 하겠어 그거를. 당연하지 그거. 더 신선한 건 숙면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더 신선할 것 같아. 네, 그러네요. 어쨌든 숙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왜 잠을 자는가에서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봤고 수면과 뇌파의 관계도 알아봤습니다. 숙면의 중요성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건 우리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느냐. 숙면이 중요한 거 알았어. 숙면의 노하우에 대해서 털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으세요? 수면 시간? 네. 보통 어떻게 자요? 김도희는 12시간? 아니, 전 일할 때 4시간 정도 자요. 거짓말하지 말고. 14시간 말씀하신 거죠? 아니 진짜 일할 때는 일이 바쁘니까 4시간? 쉴 때가 12시간 정도. 통계 내보면 일반인과 비슷하게 한 8시간. 알고 보니 일을 그 1년 동안 한 5번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매일 4시간, 5시간 정도? 진짜? 네네. 너무 의외로 잠 적으시네요. 네네. 근데 왜 얼굴 안 부었어? 저분은? 이게 부은 거야? 이딴 소리 또 한번 해보시죠. 아니, 좀 신체적 특징이 붓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피곤해요, 되게. 피곤하거나 조금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신체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니까 체력이 좋아. 자, 이 모든 걸 그냥 유전으로 결론을 내리죠. 건강하죠. 돈 닦아서 그래. 잠보다 유전이 더 중요하다. 네. 그렇지. 이게 1950년대 미국에서 그 조사한 게 있어요. 또 100만 명 정도를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엄청 많이 한 거고요. 어떻게 조사했어? 영양, 운동, 흡연 그리고 수면 상태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했고요. 6년 뒤에 사망률을 조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 생각하기에 영양 상태나 운동하는 여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게 건강에 중요하다고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망률이랑 가장 큰 상관을 보였던 거는 수면 시간이었어요. 적을수록 많이 사망률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사람 혹은 9시간 이상인 사람들은 확실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과로인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사실 나이가 들면 잠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그냥 자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8시간 전후인 사람들이 일단은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그렇다고 8시간이 정답이란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은 아마 그 정도가 아닌가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깡쌤은 몇 시간이나 주무십니까? 저도 한 8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잘 자네요. 요즘 8시간 자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저도. 독실이는? 4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
오늘은 뭐 4시? 오늘 7시 반쯤 일어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3시간? 심할 때는 3시간, 4시간 자고 그래서 주말에는 그냥 행복하게 저도 12시간, 18시간 침대에 누워있는 거 행복해 하는데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한 번씩 키로를 푸는 건 좋은데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자면 정말 피곤해요. 많이 자느라 너무 피곤하고 졸려요. 그거 경험해보셨어요? 너무 많이 누워있고 너무 많이 자면은 그날 이제 일어난 지 몇 시간 안 돼서 다시 잘 때가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느라 피곤하니까 또 자야 돼 하고 또 자게 돼요. 그거는 경험해본 분이 있을 거예요. 휴일 때. 내가 제일 잘 자는구나. 나는 10시에 자서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요. 근면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어슬렁거려. 5년 전에 어땠어요? 우리 팟캐스트 하기 전에 작가도 아니었고 그냥 그때는 일이 늦게 끝났잖아. 네. 밤 10시에 끝나니까 그때 자도 끝나면 바로 자가지고 그래도 11시 반, 12시엔 잤어.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구나. 원래. 군대 가기 전에는요? 18살의 최 사장은? 그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진짜? 10시쯤 잤던 거 같아요. 원래 그런 스타일인가. 타고난 거지 뭐.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래 살아야지. 정신연령 한 70대. 알겠습니다. 네. 어제 숙면의 노하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습니까?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제일 잘 자니까. 네.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저녁 때 불을 끄면 돼요. 저녁 때 불을 끄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가 TV도 안 켜니까 어슬렁거린다. 조용해요 집이. 그러니까 TV도 안 켜고 불도 꺼버리고. 네. 그러면 소파나 이런 데 일단 앉아 계신 겁니까? 잠들기 전에? 네, 엎드려 뻗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리가 엎드려 뻗친 거야. 그래서 정말로 7시, 8시가 되면 밝은 거를 잘 싫어해서 실제로 초를 킨다든가 아니면 그 조명을 조금 어두운 거, 주황색. 두 가지 색깔 있잖아요. 주광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는데 주광색이 너무 싫어. 주광색이 안 좋아요. 그 밝은 하얀색이잖아. 네네. 그래서 주황색 불을 켜놓고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졸려. 그럼 10시에 자요. 그 마트에 가서 여러분이 전구를 사실 때 주광색, 주백색 그리고 전구색 이렇게 3개로 나올 거예요. 요즘 나오는 게. 아니야. 주광색, 주황색 이렇게 나오던데? 주황색이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한 전구색. 전구색. 노란색. 그 주백색은 약간 누리끼리한 색이 있어요. 전 주백색이 좋은 것 같아요. 주황색은 주광색은 너무 하얘. 너무 하얘. 파래 그래서. 맞아요. 저도 별로 같아요. 저는 준비해온 게 몇 개가 있어요. 이거 진짜 시간이 없어 나가라고 하시니까 빨리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일단 핸드폰을 안 봐야 된다는 건 무조건 어디도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죠. 네. 밤에 불빛이 이게 굉장히 이제 정신을 깨게 해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 불빛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색깔을 파랗지 않게 해주는 어떤 그런 어플들도 있어요. 아이폰도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그게 생겼거든요. 밤에 그거 누르면 약간 적색 쪽으로 바꿔줘요. 나이트 모드처럼 네, 이렇게? 그렇게.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책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 버릇이 들어요. 침대에 누우면 자는 버릇이 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항상 책을 꺼내는 버릇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책을 읽게 되니까. 근데 그게 수면을 유도하는 책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흥미로운 책 있잖아요. 재밌는 책. 그래서 침대에 누워선 책도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수면 유도책이라면 시민의 그거는 뭐 이제 그게 아니면 정신적 직관과 영적 성숙을 위한 책이지. 너무 성숙해지다 보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또 잠이 안 올 때 불면증 심한 분들은 잠이 안 와서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걱정을 하느라고 잠이 또 안 와요. 근데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늘어진 상태로 잠은 안 오지만 그냥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가수면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피로가 풀려요. 그걸 알고 그냥 마음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가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한 게 좋은 것 같고 이제부터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골이 어플, 내가 잠을 자는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면 다원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루 입원해서 자는 동안 이제 전극 붙이고 이렇게 잠을 제대로 어떻게 자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비싼데 네, 비싸요. 그걸 이제 코골이가 심한지 뭐 그런 거 일을 가는지 뭐 잠을 내가 제대로 자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 해갖고 그 검사를 받게 되면 한 번쯤은 받아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대충 가격 어느 정도? 뭐 100단위야 10단위야? 제가 알기로 50에서 60단위로 알고 있는데 80 이상 될 거예요. 80 이상인가요? 네. 하여튼 비쌉니다. 싸진 않고요. 네. 근데 너무 심한 분들은 꼭 받아보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삶의 질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코골이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폰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이폰에 코골이 앱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충전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로 놔두면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스킵하고 있다가 이런 소리가 들린다, 주기적으로 들린다 싶으면 그때 얘가 녹음을 해요. 그래서 그 녹음을 해주고 몇 시에 얘가 코를 골았었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나 골았었는지를 분석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떤 거는
코골이 소리를 감지했을 때, 디텍트를 했을 때 얘가 클래식 음악이 나와서 그거를 좀 방지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코를 골면 얘가 갑자기 클래식을 음악이 틀어줘? 나와. 예. 그러면은 사실 코를 고는 사람이 살짝 깨우면 좀 이제 자기가 정신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어플도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이제 후기들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제일 좋은 거 핵심적인 건 요거거든요. 렘 수면 상태에서 깨워주는 알람 앱이 있어요. 앱 중에서 뭐 그런 앱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예전에 어떤 방식이었냐면 충전기를 꽂고 뒤집어갖고 침대에 올려놓는 거였어요. 그럼 얘는 뭘 감지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뒤척뒤척 할 때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안 뒤척거려요. 근데 렘이 되면은 조금 뒤척거려요. 조금. 이게 긴장은 풀려 있다고 하지만 조금씩 뭐 목을 흔들든 이렇게 좀 흔들거든요. 그때 알람 소리를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8시 반에 일어날 거야 라고 8시 반에 맞춰놓으면 보통 8시부터 8시 반까지 그 30분 내에서 얘가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때 소리를 내요. 요즘 나온 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 침대에 놔둬가지고 진동을 감지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를 꽂아놨어. 네. 그래서 내가 자다가 깊이 잘 땐 그런 소리도 안 내다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있잖아요. 그 순간에 딱 소리가 나. 그래서 그때는 내가 깊은 잠에 빠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신기한데? 이거는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맞았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게 될 때 일어나기 좀 훨씬 유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알람 어플. 알람 어플. 네. 근데 코골이 어플은 조금 무섭다. 이게 코골 때마다 녹음이 돼가지고 또 들어봤는데 코고는 소리와 함께 독실아 나야 이런 소리 나면 어떡해? 그러네. 뭐야? 무서워. 뭐야? 알겠습니다. 김도희님은 뭐 있으십니까? 전 뭐 특별히 없어서 잘 자는 편이어가지고 수면에 어려움을 못 느끼거든요. 오히려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주무시나요? 네. 이거 좋겠네. 그리고 깨우면 잘 자각도 못할 정도로 깊게 자는 편이어가지고. 어버가도 모르는. 네네. 근데 꿈도 잘 안 꾸신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진짜로 렘이 거의 없고 항상 숙면만 하는 최고의 좋은 조건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진정한 해탈의 경지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혹시 낮에도 전극 꽂아놓으면 계속 렘인 거 아니야? 계속 렘. 그럴 수도 있고. 알고 보니. 네네. 근데 아까 그 불면증 걸리실 때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딴 데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잠이 일단 안 오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면 생각은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안 해야지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둘 다 동시에 생각이 많아져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일을 중단하고 신체를 움직이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그 좋은 방법이 발을 이렇게 펴시면 발바닥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니은자로 세우시면 돼요. 서서요? 당겨서. 아니요. 누운 상태로. 누워서 발바닥을? 네네. 발끝을 당기는 거죠? 네, 발끝을 당기는 거예요. 발가락이 천장을 보도록 니은자로 세워가지고 이 발바닥을 부채처럼 폈다 이렇게 오므렸다 하면서 엄지발가락 있는 쪽을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요. 탁탁탁. 네네. 부채처럼? 네, 이거를 빠르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번 200번 정도 하면 이제 종아리가 네, 당기거든요. 제 사장님. 근데 원래는 제가 배울 때는 그 명상 방법을 하나 배운 건데 2000번 하라고 하셨는데. 야, 잠깐 이것도 명상이에요? 네네, 이거 명상이에요.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네. 2000번을 부딪힌다고요? 이건 학교에서 배웠던 운동량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제 평소에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건데 제가 자기 전에 해봤는데 이거 진짜 100% 1000번 하기 전에 잠들어요. 숫자를 집중해서 세워가거든요. 불면증에서 막 고민이 많고 뭐 마음에 안 좋은 일도 자꾸 떠오르고 할 때 네네. 발을 쭉 펴고 이제 발바닥을 이제 세우시는 거 니은자로요.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발을 발바닥을 흔드시는 거예요. 깔짝. 부채 모양으로.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아프게 딱딱딱딱 부딪히면 되네? 네,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숫자를 세시면서 하시면 보통 600번 정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져. 잠에 들거든요. 혹시 막 600번 한 다음에 1000번 쉬어야 되니까 400번 더 할 거야.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진정되면서 수면에 이제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불면증 걸리신 분도 되게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김도희님의 해결책은 항상 구체적이야. 그렇네. 네, 그리고 공짜에다가 너무 쉬워. 발바닥만 있으면 돼요. 해보면 불면증 완치야 100%. 네. 완치되면 저한테 오세요. 신기하긴 한데 드는 의심은 뭐든지 1000번 정도 하면 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뭐 좋은 말씀들 다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시각적 자극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실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 뻔한 거죠.
TV 끄고 불 끄고 시각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놓고 또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독실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일종의 자기 수면 같은 걸 체크하는 거, 자기 패턴 같은 걸 체크하는. 특히 아까 얘기 나왔던 수면 다운 검사 같은 경우는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보셔야 돼요.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수면 다운 검사, 수면 다운 검사라는 걸 꼭 받아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자기 문제점이 뭔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를 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장비가 있어요? 돈을 좀 쓰면 확실히 편히 잘 수 있다. 저는 또 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목베개에 투자한 돈이 약 꽤 큽니다. 아유, 이제까지 계속 바꿔봤거든요. 전세값만큼 썼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베개 같은 경우는 각자 그 목 구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다 여러 가지를 진짜 써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목이 약간 C자로 뒤로 젖혀질 수 있는 베개가 제가 써본 것 중에서 가장 좋았는데 특히 그게 자기 신체 어떤 비례랑 이게 맞아야 돼요. 메모리 폼 말씀하시는 거죠? 메모리 폼도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안 맞았어요. 높이가 나한테 맞는 높이가 있다. 네, 맞는 높이가 있어서 오히려 제 경험만 말씀을 드리면 경추라고 하는데 이 뒷목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약간 그 푹신푹신한 게 아니라 딱딱한 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높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게 다 제품마다 추천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써보면 다 달라져요. 실제로 깡쌤한테 이제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는 자세가 천장을 보고 컨대자로 자는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목이 약간 C자로 될 수 있게 받쳐줄 수 있는 구조가 좋고요. 근데 또 옆으로도 많이 자게 되죠. 그때는 목이 꺾이지 않게 오히려 이렇게 확 위로 조금 높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우리 어깨가 높게 있으니까 높이가 자기가 자세를 바꿀 때 베개도 갑자기 빡 바꿔서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옆으로 누우면 약간 베개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 근데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베개들이 실제로 시중에 꽤 많이 있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장난 아니다. 비싸요. 뭐 어떤 형태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추는 낮은 위치에서 좀 잡아주고요. 내가 옆으로 쫙 돌면은 이게 좀 그 어깨의 넓이에 맞게 약간 그 목을 받쳐줄 수 있는, 목이 꺾어지지 않게 받쳐줄 수 있는 베개들이 있어요. 경추베개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요. 경추베개? 예, 경추베개. 그래서 홈쇼핑에 돌아다니시면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체험하고 환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로 한 3개 써봤는데 다 반품하고 하나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일 잘 맞는 거를 제일 잘 맞는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써봤고 꼭 써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뭐 본인들한테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푹신푹신한 건 오히려 안 좋다는 게 대략적인 결론인 것 같고 개인 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탄력, 딱딱한 구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시몬스요? 어쨌든 편안함.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잘 때 덮거나 뭐 베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못 자요, 저는 아예. 일반적인 비계는 거의 못 잘 정도로 저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깡쌤은 그 학창 시절엔 잘 주무셨어요? 네, 엄청 잘 잤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다 그 목에 지금 무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의 탄생 이후로. 몇 시간 정도 주무셨어요,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는 그냥 뭐 똑같이 잤던 것 같아요. 자셨고, 충분히 교과서 잤어요. 위주로 공부하셨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수면의 과학적인 접근, 꿈과 수면 시리즈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수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잠을 자는가, 수면과 뇌파, 숙면의 중요성, 그리고 숙면 노하우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마무리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가지고 숙면의 노하우 얘기한 걸로 해서 좀 정리할 텐데 일단 자각몽 또 못했어. 아이고 자각몽. 이거 사실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건데. 나도 할 얘기는 디스맨 얘기 해줘야 되는데 아쉬워가지고 일단 오늘 정리하고 다음 회 때 더 재밌는 걸로 준비.